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실수형 자료와 그리고 정수형 자료의 그러한 내용들, 그죠? 그리고 2의 보수, 1의 보수에 대한 설명과 실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 중에서 이제는 논리 자료형을 한번 봅시다. 자, 논리 자료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참 거짓을 표현하는 논리 자료형은 통상적으로 조건을 검사할 때 나중에 우리가 if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건을 주거든요. 예, 조건을 줄 때 우리가 이 플래그래. 이제 불린 타입의 이 논리 자료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코틀린에서 논리 자료형은 당연히 값은 true나 false예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0이 false고 0이 아닌 다른 값들은 전부 다 true입니다. 자바도 똑같고요. 이거와 같이. 예, 그래서 다음은 논리 자료형을 정리를 한 거다. 그래서 자료형은 불린이에요. 불린. 그리고 1비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true 1비트가 아니고 1바이트인데 이거 1바이트일 겁니다. 예. 1바이트가 맞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값의 범위는 true나 false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논리 자료형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true 값을 주게 되면 얘는 불린 타입으로 추론을 하고요. 그리고 is uploaded 해서 불린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이제 변수만 선언하는 경우에는 자료형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변수는 항상 초기화가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딱히 자료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초기화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일 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료형은 선언과 동시에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자료형이 있는데요. 이 문자 자료형은 말 그대로 캐릭터 타입의 문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문자 자료형의 값은 작은 따옴표, 요거 아시죠? 그죠? 요거 우리가 흔히 용어로 작은 따옴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싱글 코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영어로는 싱글 코테이션 혹은 한국말로는 작은 따옴표 혹은 헛따옴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감싸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문자 자료형은 캐릭터이고 2바이트입니다. 자바도 2바이트고 그리고 뭐예요? C 언어에서는 1바이트입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거기서는 ASCII 코드 값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자바부터 왜 2바이트를 들고 왔느냐?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자셋이 존재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문자 자료형은 사용하면 변수를 선언한 얘인데, 이렇게 선언하면 캐릭터로 추론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강제적으로 변수 선언만 하고, 이거는 캐릭터 타입이다라고만 선언을 한 거죠. 맞죠? 명시적으로. 그런데 얘가 2바이트가 나온 2바이트가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컴퓨터는 우리가 ASCII 코드, ANSI라고 미국의 표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파벳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 언어에는 영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한글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딴 동네에 가면 뭐 아랍어도 있고, 아프리카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많죠. 그죠? 언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영어는 원바이트씩 이렇게 읽어 들어가니까 1970년에 개발된 C 언어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1바이트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2바이트예요. 그래서 그 2바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유니코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보시면, 자, 컴퓨터는 문자 자료용 값을 저장을 할 때 문자셋에서 아스키 코드표가 있고 유니코드표를 참고하여 번호로 저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는 문자 A가 A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65로 저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문자 A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65예요. 소문자 A는 97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 컴퓨터는 문자 A를 65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단 코틀린에서는 문자 자료용을 선언할 때만큼은 문자 값으로 따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가져왔는데 코틀린에 이게 코틀린이 아니고요. 전 언어에서 다 적용이 되는 아스키 코드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자 A가 있었어요. 그죠? 문자 A를 여기에 보십시오. 얘는 10진수로 나타내면 65죠. 그죠? 그리고 소문자 A는 97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문이라면 여기 아스키 코드를 쭉 보면 키보드 자판에 되어 있는 게 0에서부터 127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니코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유니코드 이렇게 한번 쳐보면 유니코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뭐 어디 갔죠? 유니코드 이미지로 보는 게 좋을 텐데. 그쵸. 여기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해보면, 자, 우리나라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개로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성, 중성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 감, 간, 뭐, 갠, 겟,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유니코드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상 2바이트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문자셋의 종류에 보면 EUC-KE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뒤에 가면 나올 텐데 EUC-KER 그리고 UTF-8이라는 것도 있고 16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글은요, UTF-8이나 16에서 한글은 3바이트를 먹어요. 3바이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바이트를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제 소켓 통신할 때 우리가 요렇게 문자셋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코딩을 문자의 인코딩을 제대로 안 해주면 서로 간에 한글이 나는 EUC-KER로 했고, 이때 EUC-KER이라는 이 형태에서는 한글은 2바이트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나는 송신지라면 내가 보낼 때 프로그램을 문자셋을 EUC-KER로 만들고
받는 쪽에서는 UTF-8로 받아버리면 당연히 글자가 깨지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문자셋을 이런 인코딩 자체를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 A를 65로 이해를 하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CHAR 해서 CH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65로 이렇게 값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int하고 ch해서 여기에다가 65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할 때 print ln하고 typecasting char 하고 여기에다가 ch를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값은 대문자 a가 이렇게 나와요.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코틀린은 문자 자료용을 선언할 때만큼은 문자 값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 선언한 다음에 문자 자료용에 숫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른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 자료용의 선언과 사용을 구분하여 기억하기 바란다라는 건데 처음에 선언할 때는 이렇게 헛다운표 싱글 코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65단 말이에요. 그죠? 65고 그리고 프린트 ln에서 ch 더하기 1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65가 대문자 a니까 1을 더하면 b가 되죠. 그런데 자바는 이게 되는데 코틀린은 이렇게 됩니다. 캐릭터 num 이렇게 하고 캐릭터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선언할 때는 문자로 이렇게 문자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코틀린을 만들었던 그 부분에서 이러한 아무래도 참조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딱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자를 선언할 때는 우리는 ASCII 코드로 CPU는 이해를 하고 영문자 같은 경우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 기반 그리고 아랍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유니코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형은 2바이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EUC-KR이나 MS949 이런 문자셋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코딩 문자셋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용은 또 바이트 수는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뒤에 나와서 우리가 송신을 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스트링 클래스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알겠죠? 단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자 자료용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고 얘는 숫자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수 자료형을 이용하여 문자 자료형을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정수 값을 반환하는 함수 toCharacter, toCha 함수를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문자 자료형을 선언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int형이죠. 65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캐릭터로 지정을 했죠.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 코드 값을 toCha로 이제 캐릭터로 바꿔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 65에 해당하는 문자 값이 캐릭터 여기에 ch from code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a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print ln에서 찍어보면 결과는 a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투차, 뭐 투더블, 뭐 투인트 다 있는 거. 투인트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문자 자료형에는 한 개의 문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싱글 코테이션, 헛다운표, 작은 따옴표로만 된 거. 근데 만일 여러 문자가 나열된, 그러니까 문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그거는 문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문자 열로 봐야죠. 그죠? 그래서 문자 열을 저장하려면 문자 열 자료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캐릭터로 선언해 놓고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로지 문자형 캐릭터는 한 문자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립하려 그러면 이거 없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블 코테이션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문자열로 스트링 타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문자열 자료형을 이제 알아볼 건데, 자, 문자열 자료형은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문자열 자료형은 문자 자료형에서 더 나아가 여러 문자를 배열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왜 문자열 자료형만 따로 설명을 할까요? 바로 문자 자료형인 캐릭터는 캐릭터와 같은 기본형으로 얘는 처리가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참조형으로 선언을 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형으로 타입을 바꾸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문자열 자료형은 기본형에 속하지 않는 배열 어레이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 특수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조형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에 속하지 않고 참조형에 속하는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특수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C 언어에서는 캐릭터 포인터나 캐릭터 배열,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시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자바나 C++도 스트링 클래스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그만큼 문자열이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이제 이미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거기서부터 주소적인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인터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하고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인터를 이제 조금 사용하기 쉽게끔 문자열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스트링 관련 스트링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은 문자열 자료형을 선언한 것이다. 다른 여러 자료형과 마찬가지로 문자열 자료형도 자료형 이름을 지정하거나 혹은 추론 방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다. 마지막 코드 두 줄은 문자열 자료형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을 한 거다. 자, 한번 보죠. 요거는 명시적으로 헬로우를 쳤고요. str1은. 그리고 str2는 그냥 월드라고 이렇게 치면 문자열로 추론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로우 해가지고 추론이 스트링으로 됩니다. 그런데 프린트 ln에서 자 str1과 str2가 같냐라고, 이거는 이제 값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소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값이 틀리죠. 그래서 이걸 찍어 보니까 false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놈은 str1과 str3는 뭐예요? 같다, 그죠? 같으니까 true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앞에 코드 문자열 3개 변수, 문자열 변수 3개 str1, 2, 3를 우리가 선언을 했죠. 그리고 다음은 문자열 변수 str1, 2, 3의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때, 자, 여기에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죠. 자, 우리가 str1, str2, str3를 했는데 str1은 hello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힙에 hello라는 게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r2에서 world라는 거를 만들어서 역시 힙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근데 str3 같은 경우는 hello였죠. 이때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링 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컴파일러가 str3에 값이 들어오잖아요. 값이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들어오면 이 스프링 풀을 다 이렇게 훑어봐요. 훑어보고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이렇게 월드를 할당을 하고, 같은 게 있다면 메모리 낭비 없이 그냥 똑같은 헬로우 값을 가지고 있는 이놈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str1, 3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죠? str1, 3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tr1과 str3에는 같은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hello를 스택에 2번 저장하는 것보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스택이 아닌데 힙인데, 그죠? 힙이, 네, 제가 지금 또 잘못됐네요. 이거 힙입니다. 예. 힙. 힙에 2번 저장하는 것보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메모리도 아끼고. 그죠? 그래서 코틀린은 힙 영역의 스트링 풀이라는 공간에 문자열인 hello를 저장해 두고 이 값을 str1과 str3가 참조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장할 때 이렇게 둘러봐요. 컴파일러가 둘러보고 똑같은 거 있네. 그럼 똑같은 거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네. 그럼 새로 만들어 주고요. 알겠죠? 예. 결과론적으로 str3의 참조 주소와 str1과 참조 주소는 str1과 동일하죠. 그죠? 같은 값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조 비교를 위해서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얘는 이제 tru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문자열 자료형은 통상적으로 스트링 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내가 스트링 타입으로 할당을 하는데 같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 컴파일러 할 때 한번 둘러본다 이거예요. 둘러보고 없으면 만들어주고 있으면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됐나요?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표현식 달러기호. 이제서야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많이 쳐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기호를 사용하여 문자열 출력을 하는 건데, 자, 변수의 값이나 표현식을 문자열 안에 넣어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봤습니다. 이미 달러기호를
기호와 함께 변수나 표현식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제가 몇 번 실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죠. 그래서 달러 기호의 사용법은 자, 만약에 얘는 int 타입으로 추론이 되면서 1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a is $a 하게 되면 얘는 변수 a의 값이 1이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이거를 출력해 보면 a is 1로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문자열 안에 변수 a의 값을 할당할 수 있도록 달러 $a를 사용을 했다. 그죠? 예,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달러 $a가 변수 a의 값인 1로 대체가 되면서 a is 1이 변수의 s1에 할당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변수가 아니라 표현식을 문자열에 포함시키려면 중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str1에 a는 달러 $a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a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달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1이죠. 1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부터 연산을 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는 escape 문자가 나온다. 그죠? escape가 뭐예요?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의 결과를 보면 str2의 결과를 표현식에 의해 a에 2를 더한 값이 3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escape 문자를 요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 그냥 하나의 따옴표만 우리가 이렇게 표식을 하고 따옴표를 표식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따옴표를 표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tr1에 이렇게 따옴표 값이 나오게끔 하려 그러면 자, 이 escape 문자로 주게 되면 내가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이 따옴표, 싱글 코테이션은 그대로 이렇게 실행 결과에 붙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바로 escape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escape 문자인 역슬러시 더블 코테이션을 사용해서 큰 따옴표를 문자열 안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escape 문자는 백슬래시를 붙여 표현하는 특수 문자 표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큰 따옴표 달러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escape 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더블 코테이션까지 다 여기에 실행 결과로 보여줄 때 사용자들한테 보기가 좋게끔 가식성이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게 escape 문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표현식 문자열 출력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에 문자열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escape 문자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hello하고 역시 escape 문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I have 해서 escape 문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달러를 그대로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 살아있죠. 그죠? 더블 코테이션이 살아있고, 그리고 I have 달러, 15달러, 나 15달러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강조하고 싶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따옴표로 나타내서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escape 문자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한 뭐 다음과 같이 문자열 안에 만약에 달러 해가지고 여기에 이 싱글 코테이션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또 큰 따옴표나 달러 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죠. 그죠? escape 문자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것도 뭐예요? 요렇게 들어갔죠. 그럼 달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9.99 그대로 찍고 여기에다가 달러하고 escape 문자 대신에 싱글 코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출력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때는 뭐 어떤 걸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뭐 개인적으로는 escape 문자를 쓰는 게 가장 편리하고, 아니면 이게 복잡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escape 문자나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이런 콧다운표를 이용을 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화된 다중문자열을 사용을 하는데, 문자열에 자 이런 걸 보세요. 목차에 정리해 놓고 뭐 1장, 2장, 그리고 여기에는 뭐 탭키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개행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개행이 되어 있을 거고, 탭키로 띄우고 스페이스 공간 등등.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자열에는 맞잖아요. 줄바꿈 문자, 탭 등의 특수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코틀린은 이런 문자열도 아주 손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느냐? 바로 위의 문자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줄바꿈, 탭,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문자들을 문자열에 포함시켜 출력을 하려면, 자, 싱글 코테이션이 아니라 더블 코테이션 3개 기호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형식화된 다중문자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식화된 다중문자열은 뭐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한 번에 우리가 출력을 쫙 시킬 때 유용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메인 함수 안에 발 해서 int 타입으로 10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뭡니까? formatted string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3개 들어왔죠. 그죠? 3개 들어왔어요. 3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그냥 출력이 돼버리죠. 그죠? 여기 분명히 개행도 있고 또 개행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변수 formatted string에 다중문자열을 대입을 했다.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3개로 감싼 문자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출력이 됐죠. 정말 줄바꿈 문자와 공백까지 모두 출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봐도 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맞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형식화된 문자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가져오면 쓰면 편리하겠죠. 근데 뭐 거의 많이 사용은, 저도 거의 많이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강의자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메모리를 뒤져보고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같이 참조시키고, 틀린 게 같은 게 없다. 그럼 새로 만든다. 새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달러 기호 해서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escape 문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개의 형식화된 문자열을 할 때는 더블 코테이션을 3개를 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